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무를 이해하는 시간, 우리가 목리라고 하죠. 나무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가, 목재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 중에 나무를 제재하는 방식에 따라 나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잘 설명을 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나무를 제재하는 방법에 따라 나무 무늬가 이렇게 넓어지거나 고다지거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에 이 나무의 결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무의 결이 이렇게 넓어요. 이거를 우리가 널결 또는 무늬결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무의 결이 고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든결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의 용어는 이렇게 무늬결, 널결, 고든결이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쓰는 이다와 마사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다와 마사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지 않은 일본 말인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다와 마사라는 용어를 쓰지 널결, 무늬결, 고든결 이렇게 부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은 나무를 제재하는 방식에 따라 나무가 어떻게 이다가 되고 마사가 되는지, 왜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나이테를 볼 수 있는 지금 나무 그 토막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넓게 쓰거나 좁게 쓰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쭉쭉 키면,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제재한다 그러죠. 이 방식으로 나무를 쭉쭉 키면 이거는 나무결이 당연히 이렇게 이다처럼 보입니다. 이다라고도 하고 이다매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이다결로 나오는 것이고, 영어로는 뭐 플레인선 이렇게 부른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수심, 요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먼저 제재를 한 단면 중에 나무결이 더 촘촘한 쪽을 골라서 이렇게 이제 또 켭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키겠죠. 이렇게 키는 거를 우리가 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4등분을 해서 키는 방식을 쿼로손이라고 부릅니다. 쿼터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다와 마사, 나무결이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것과 이렇게 곱게 나오는 것은 제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나무를 이다와 마사로 구분해서 제재를 해야 되느냐? 이다와 마사가 그 쓰임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보통 나무가 우리가 수축 팽창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다와 마사 중에 어떤 게 이게 수축 팽창을 더 많이 하냐, 어느 나무가 더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냐인데, 이 이다와 마사 중에는 이다가 수축 팽창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 차이로 따지자면 대략 한 2.5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래서 그 나무를 쓸 때 이렇게 이다매가 훨씬 더 이 마사결보다 이렇게 바가지가 된다 그러죠. 컵이 되거나 이런 그 뒤틀림에서로부터 좀 더 안전하지 못해요. 사실 이 마사결이 제재할 때 불편해도 훨씬 더 좋은 결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다매로 켜는 나무는 다 못 쓰고 마사로 켜는 나무만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쓰임새에 따라 또는 디자인에 따라, 구조에 따라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다 마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켜진 대로 그냥 막 쓰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가구 소품, 계단, 창호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마사로 키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와 마사 중에 이다가 더 많이 2배 이상 더 이렇게 수축 팽창하는 그 확률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 보시죠.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은 목재의 폭이고 지금 위아래 이 부분은 목재의 길이고 지금 이 부분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은 목재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재의 치수를 기입할 때는 두께, 폭, 길이 순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께, 폭, 길이 이렇게 밀리미터든 인치든 한치 두치 하는 그 우리 전통 방식의 저 치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든 간에 적든 간에 항상 두께와 폭과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치수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 붙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수량이라든지 뭐 금액이나 이런 게 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두께, 폭, 길이 순으로 쓴다. 그래야 나무가 결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잘리는 재단되는 경우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께와 폭과 길이 순으로 치수를 적는 것은 우리끼리의 이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재나 수종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다른 비율을 갖고 있지만 수축 팽창을 하는데 두께와 폭과 길이 중에 어느 부분으로 가장 수축 팽창을 많이 하느냐 이 사실은 이 폭입니다. 폭. 이 나무의 폭으로 수축 팽창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하는 곳이 길이입니다. 그러면 길이, 두께, 폭 대충 이제 인지를 하셨죠. 그런데 이다와 마사는 한 2배 정도, 2배 반 정도의 이 수축 팽창의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수축 팽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원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축 팽창이라는 용어는 무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두께와 폭과 길이 중에 폭이 가장 수축 팽창을 많이 하고 길이가 가장 적게 하는데 그 비율은 50대 1, 100대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폭이 수축 팽창을 많이 하고 길이가 가장 적게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제가 나이테를 링이라고 했고 우리말로 하면 빨대고 스트로우고 이 나이테 하나하나의 선을 우리 몸의 뼈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체중의 증가나 살이 빠지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키가 주는 게 현저하게 적은,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키는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키가 줄었고 나이가 많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10cm가 키가 줄었다 이런 분들 계시긴 했지만 사실 목재는 이 위아래 나이테에 뼈가 이렇게 버티는 한이 있어서 버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키로의 그 치수의 변형은 그다지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늬목을 붙이거나 이런 분들 혹시 요즘에 무늬목 많이 안 붙이지만 무늬목의 개념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늬목 가게에 가서 저 사장님 혹시 오크 무늬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그 사장이 되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이다요 마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사과 깎듯이 돌려 깎아서 이렇게 넓은 결이 나오는 이다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코러선을 해서 이렇게 좁은 결 쪽으로 나무를 이렇게 일직선이 나오게 켜서 한 이런 이제 마사결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늬목 있냐고 물어보면 이다냐 마사냐 되물어봐서 대답을 하면 얼마나 필요하냐 몇 평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다시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목의 거래는 평으로 하고 평당으로 하고 그 평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적의 한 평보다 대략 한 20%쯤 빠지는 것이죠. 한 2옥쯤 빠져서 대략 한 80%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고자 하는 면적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제품을 구매해야 모자르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 목리,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에 설명을 하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씩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이다와 마사는 이 원목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제재 방식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몰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널결, 무늬결 또는 고든결이라고 하는 이제 순수한 우리말 같은 말을 놔두고
현장에서는 왜 전부 이다와 마사라는 용어를 쓰느냐? 사실 그게 오래돼서 이미 언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문익결, 고등결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을 저는 제가 가끔 쓸 때 말고는 밖에서는 그런 분들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다와 마사를 아는 분들은 다 이다와 마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널결, 문익결 또는 고등결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의 위아래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이 대부분 나무의 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는 누구나 다 나무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 거예요. 근데 벌목을 해서 제재를 해서 껍데기 없이 다 켜놓으면 전문가들도 사실 그 위아래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나무의 결을 보고 위아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또는 이 나무를 쓸 때도 이렇게 뒤집어 쓰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집을 질 때, 기둥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침대나 테이블 다리를 쓸 때도 이렇게 아주 큰 어떤 그 결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서 제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나무가 평생을 땅속에 뿌리를 받고 똑바로 살았는데 어떤 일개의 작업자 하나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나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갈라진다든지 이런 이제 목리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의 섭리 그대로 나무를 이렇게 온전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굳이 이런 거를 궁금해 본 적 없다고 그러고 왜 궁금해 해야 되냐 그러고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원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다와 마사는 나무의 수축 팽창, 건조 비건조만큼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이다와 마사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시면, 특히 개인적으로 작품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담에 나무를 동그랗게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나무의 옹이는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동그랗게 나오고, 그 나무를 이렇게 마사로 켜는 경우에는 이렇게 옹이가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모양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옹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옹이를 보고 이제 구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한테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이다와 마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분 제가 질문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나무를 깎아 보니까 억결 재결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억결 재결을 어떻게 아냐? 글쎄, 자, 우리가 이제 억결, 그러니까 나무의 재결 또는 순결은 우리가 그레인이라고 그러고, 나무의 억결, 나무를 깎거나 가공할 때 뜯긴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억결은 어게인스트 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영어 맞나?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어의 그 표현이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국인 친구들하고 일하고 가르치면서 이거를 알게 된 건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도 직업 목수가 아닌 분들은 이런 그 미국의 용어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재결은 그레인, 억결은 어게인스트 그레인인데, 일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또는 일부 전문가들 중에 나무를 딱 봤을 때, 이런 나무를 딱 봤을 때 이게 이쪽 방향이 재결인지 이쪽 방향이 재결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무를 무늬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깎아야 재결이라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이렇게 목재화로 만들어 놓은 나무의 위아래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억결과 재결을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위로 깎는 방식, 그게 1번.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한쪽으로는 나뭇결이 탁 일어나고 한쪽으로는 부드럽게 싹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봐서 만들 때는 힘을 빼고 살살 해야 되고, 혹시라도 코팅이 되지 않은 일반 면장갑을 끼고 만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양옆으로 움직여 보면 한쪽으로는 나뭇결이 일어나면서 장갑이나 우리 손끝 지문에 걸리고, 한쪽으로는 결이 싹 누워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 칼로 깎아보는 것입니다. 칼로 깎아보면 재결, 억결이 분명해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눈으로 보는 방법, 두 번째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이 다 무시가 되고, 칼을 댔을 때 나타내는 그 결과가 진짜 재결, 억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테크닉으로 칼을 45도로 이렇게 옆으로 비튼다든지, 또는 칼을 집어넣는데 억결이면 더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재결을 찾는 그런 내공을 가진 사람들 일부, 그리고 그 깎을 때의 속도라든지 주는 힘에 따라서 재결, 억결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깎는 양을 적게 하느냐, 살살 얇게 하느냐, 깊게 두껍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는데, 그거는 손끝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지금 드리는 말씀 세 가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칼을 직접 대봤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사실적인 억결, 재결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거는 좀 나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보이시나요? 이쪽은 나뭇결이 좀 넓죠? 지금 이 부분은 이다고, 자, 이 부분은 아마 나뭇결이 곧은 아마 마사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정마사라고 부르는데, 정마사로 의도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게 나무를 다 빵 때려갖고 이렇게 제재를 하면 이쪽이 마사면 이쪽이 이다가 나오고, 이쪽이 이다면 그 옆면은 무조건 마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다면 그 반대쪽도 이답니다. 그 옆에가 마사면 그 반대쪽도 마사고, 이게 진짜 나무와 무늬목이나 필름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의 차이예요. 물론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필름을 붙이거나 무늬목을 작업할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도 그 무늬를 맞춰냅니다. 한쪽을 이다 마사로 돌린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나무처럼 최대한 보이게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다가 있다면, 특히 루바 시공하시는 분들 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루바는 나무를 키면 자동화돼서 그냥 쭉쭉 나오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적어도 거의 한 평씩 5장, 7장, 7장, 8장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루바를 쫙 붙일 때는 박스를 뜯어서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그 나무가 잠깐 사이에 살짝 돌아가더라도 일단 적게는 3박스, 많게는 5박스를 뜯어서 이렇게 약간 좀 풀어 놓으시고, 이렇게 옹이가 가끔 다른 것들, 그래서 옹이가 하나는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그 콩나물 대가리, 악보에 콩나물 대가리가 연출되듯이 이렇게 만드시면 단조롭지 않고 훨씬 더 멋진 그 루바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옹이가 없는 무절인 경우엔 상관없겠으나, 옹이가 있는 것들을 시공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천장의 높이는 2150인데 2200, 2300인데 루바의 길이가 충분히 좀 길다. 어떤 거는 뭐 8자, 9자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길이를 자르는 방식을 좀 바꿔서 옹이가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파도를 타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박스씩 뜯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은 옹이가 5장 똑같고 6장 똑같고 4장 똑같고 또 5장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마치 꼭 나무가 아니라 뭐 벽지 붙여놓은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벽지한테 미안하나?
어쨌든 이게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한쪽이 이다면 무조건 그 옆면은 마사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목재를 원목을 제재하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이다가 나오거나 이다가 되거나 이렇게 마사가 되거나라는 어떤 개념을 좀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는 이게 나무가 뭐 예를 들면 왜 갈라지고 왜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나무를 실질적으로 내가 작품에 적용하거나 현장에 적용할 때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나무를 어떻게 돌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참 목재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친구가 돼서 나무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치를 깨우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하고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거나 저희 공방의 문화생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첫날에 배운 거죠. 다 배우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빼어난 작품들, 아주 좋은 나무를 갖다가 빼어난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목재의 이치에 대해서, 목리에 대해서 가름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좋은 손을 가졌거나 또는 좋은 스승 밑에서 잘 배운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일깨워 드릴까,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대본 없이 콘티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이렇게 쭉 찍는 영상인데,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어느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